안녕하십니까. 자, 이전 주에 어디까지 했죠? 프린트는 끝났습니까? 프린트는 끝났으면 169페이지 봤습니까? 어디까지 했는지 아무도 모르십니까? 171페이지요. 3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요. 자, 171페이지 에? (167페이지요) 자, 167페이지 뭐 이건 의미가 없으니까 나 하나만 하시면 되죠.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공신력 없다. 그것만 정리하시면 되고, 169페이지 제2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자,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이 변동되려면 반드시 뭐하라? 등기. 법률 규정은 등기가 필요 없죠. 그래서 법률행위면 등기하고 법률 규정이면 등기 필요 없는데, 이게 법률 행위가 적용되는 사안인지 법률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171페이지에 네모 2 186조의 적용 범위 있죠. 거기 재단 범위 설립 그거 안 했습니까? 그러면 거기부터 1번부터 거기 1, 2, 3번 세 가지 있죠. 3번은 시험과 상관없고 1번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하고 2번은 이제 14년 전에 한 번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은 정리를 해야 되니까 1번과 2번을 정리하겠습니다. 1번은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지금 3월달인데 벌써 그건 5번 이상 정리했습니다. 갑이 자기 토지를 을한테 팔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등기도 넘겨줬다. 우리 이제 소유권 취득할 텐데 이 계약이 재착사를 이유로 갑이 계약을 취소했다. 아니면 을의 채무 불이행으로 갑이 계약을 해제했다. 아니면 갑거래 계약을 합의로 해제했다. 아니면 처음부터 해제 조건부로 팔았다. 해제 조건부로 팔았다는 말은 처음부터 물건을 넘겨준 거죠. 근데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됐다. 이렇게 되면 매매가 효력을 상실해요. 매매가 등기 원인이죠. 매매가 효력을 상실하면 을의 등기를 말소해야만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할 것이냐, 즉 법률 행위냐, 아니면 이게 사라졌으니까 등기 말소 안에도 바로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할 거냐, 법률 규정이라서 등기 말소가 필요 없냐 이겁니다. 근데 항상 등기가 유효가 되려면 유효한 법률 행위가 있어야 되죠. 근데 취소동을 해버리면 법률 행위가 효력을 상실하죠. 그러면 이 순간 등기 말소하지 않더라도 바로 갑한테 소유권이 복귀한답니다. 바로 갑한테 소유권 복귀고, 물권자가 행사하면 뭐? 물청.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청. 갑은 물권자 맞죠? 소유자니까. 그래서 갑일한테 야 이제 등기 말소해.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물청이다 채청이다? 물청. 따라서 소멸시에도 걸린다 안 걸린다? 소멸시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다 합치면 이게 총 14번 출제가 된 겁니다. 이게 지금 등기의 원인이 뭐죠? 매매. 매매가 효력을 상실했죠. 이걸 원인행위의 실효. 1번 목차가 이대로죠. 원인행위의 실효. 그러면 등기 말소안에도 소유권 복귀한다. 그래서 1번 보시면 예컨대 A가 그 소유 토지를 B에게 매도하여 이전 등기를 한 후에 A가 원인행위인 매매 계약을 뭐했다? 취소한 경우 B에게 이전됐던 부동산 소유권은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원소유자 A에게 복귀한다. 왼쪽 3번 판례. 판례 네 번째 줄 한가운데 요컨대 있죠. 계약이 해지되면 그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건은 당연히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뭐한다? 복귀한다. 이걸 너무너무 많이 본 게 414페이지 가십니다.
414페이지 가시면 3번의 양가로 1번. 이미 1월달 수업 드신 분들은 다 밑줄 쳐져 있어요. 3번의 양가로 1번 가시면 414페이지 두 번째 줄 제일 앞에 예컨대 있죠. 매매격이 해지되면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당연히 매도인에게 소급하여 복귀하는 것이며 매수인 명의 이전 등기가 말소되지 않아도 마찬가지다. 이 경우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물청이며 따라서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뒤로 넘기시면 418페이지 8번 목차 제목이 뭐죠? 합의해제. 거기 양가로 2번도 똑같은 거.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에도 취소, 해제된 때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그 이전 등기의 말소를 요구 없이 매도인에게 복귀한다. 따라서 합의에 의한 매도인의 말소 등기 청구도 최청, 물청, 소멸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 정리했죠? 다 받고 하나 안 본 게 이거 하나뿐이에요. 해지 조건 성취. 근데 이것도 책에 있는데 그냥 했으니까 넘어온 것 뿐이고 책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 기한 가시면 저것도 또 있어요. 144페이지 아니구나 146페이지 146페이지 가시면 제류 쪽에 반가로 3번에 해제 조건의 성취 나왔죠. 거기 보시면 두 번째 줄 중간 앞에 예컨대 해제 조건부 매매 등에 의하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에 그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등기의 말소를 요함이 없이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바로 복귀한다 안 한다? 한답니다. 그렇지? 엄청나게 나오는 거니까 벌써 1월 달에도 나올 때마다 해당 파트 다 봤죠? 지금 다 본 거 아니고 또 하나 박스에 가면 또 나왔어요. 이거 박스에도. 박스에서 또 받고 그래서 총 5번 이상을 본 거니까 눈빛이 또 무슨 박스냐 이런 눈빛인데 박스에서 다 또 체킹돼 있어요. 가면 또 써져 있어. 190페이지 가시면 박스가 하나 있죠. 그 박스 무조건 나온다고 했죠. 그 박스 오른쪽 밑에서 네 번째 줄, 5번째 줄 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박스 2개 있죠. 밑에서 네 번째 점 매매계약의 무효 취소 해제에 의한 소유권 복귀하고 그 다음 매매계약의 합의에 의한 소유권 복귀. 그 2개 묶어서 뭐라고 쓰라고 그랬죠? 원형의 실효. 이렇게 몇 번을 본 겁니다. 이제 그만큼 중에서 본 거니까 머릿속에 딱 정리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171페이지. 그럼 1번은 다 정리했고 이제 2번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서 출연한 부동산 귀속. 한때 엄청 중요했던 건데 민법에서 이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한 번은 정리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자수성가해서 엄청난 돈을 번 땅 부자입니다. 근데 자식한테 재산 몇 번 물려줘 봤더니 다 탕진하고 한량으로 산다. 그래서 차라리 이 재산 재단법인을 하나 설립해서 좋은 일에 쓰자. 그래서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출연합니다. 부동산을 출연한다는 말이 증여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을 출연해서 이걸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출연이 증여입니다. 그럼 이 경우에서 이제 학자들이 엄청나게 싸우는 게, 그러면 갑이 부동산을 출연하면 이게 186조가 정돼서 을압부로 등기해야만 소유권이 넘어가느냐, 아니면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가 필요 없느냐, 학자들이 엄청 싸우고 있습니다. 절반의 학자들은 이거 쓸 필요 없습니다. 절반의 학자들은 이걸 왜 고민하냐, 186조 이건 법률에 의한 물권변동이니까 당연히 등기가 필요하답니다. 간단히 넣은 거는 증여가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다. 법률 행위, 그러니까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절반의 학자들, 우리가 증여가 법률 행위라는 걸 우리가 모르는 건 아니다. 근데 증여해야만 넘어간다고 하면, 자, 재단법인은 재산의 집단의 법인이, 아니 법이 인격을 인정한 건데 증여해야만 넘어가면, 아직 등기 안 했으면, 등기에 넘어간다면, 아직 등기 안 되면 이 재단법인은 지금 재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있는 재단법인의 돈 주기 아니고
저 부동산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재단법인은 설립됐는데 돈 없는 재단법인, 재산 없는 재단법인 너무 황당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준다는 말만 하면 등기 필요 없이도 재단법인 걸로 보자. 그래서 학자들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학자들이 너무 심하게 싸우니까 어느 한쪽 편을 안 들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판례는 제3의 입장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필요 없고 판례 입장은 뭐냐면 재산 없는 재단법인은 너무 황당하다. 그러니까 이때는 증여한다는 의사표시만 있으면 이 부동산은 재단법인 걸로 보자 이겁니다. 근데 이걸로 해서 제3자한테 손해를 끼치면 된다는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그때는 등기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이 판례는 다 사안이 이거예요. 이런 분들이 자식은 잘못 키워놨어. 이렇게 하고 갑이란 분이 사망하셨습니다. 그럼 자식놈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재단법인에 부동산 줄 것이지 저 썩을 놈이 저 노인네가 말년에 노망나서 내가 쓸 돈을 이상한 데 줘버렸다고 그 다음에 병한테 팔아버립니다. 팔아버리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판 것처럼 꾸며가지고 병한테 등기 넘어갑니다. 이때는 을재단법인은 병한테는 소유권을 주장을 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갑하고 갑다시 을만 있다. 상속인이죠. 그럼 이때는 누구 건데? 재단법인 건데 제3자한테 대항하려면 반드시 먼저 뭐하라? 등기. 못했죠. 그럼 오늘 이제 갑다시한테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2번 판례는 설립자와 법인가의 사이에는 이전 등기가 없어도 출연부동산은 법인 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법인이 제3자 사이에서도 출연재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하라? 이전 등기하라 이겁니다. 이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것은 대한민국 민법의 한 5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민법이라는 학문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수업 들으시면 그냥 이걸 어떻게 해서 시험지에 맞히지 이걸 고민하셔야지. 여기서 조금 들은 것 같고 어디 가서 상담하면 된다 안 된다. 상담 제발 하지 말고 상담을 하더라도 제 이름 빼놓고 저 키 큰 놈이 해서 그거 빼놓고 그냥 여러분이 안다고 상담해야지. 제가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한번 날친 적이 있거든요. 저는 좀 이걸 강의 드렸는데 어떤 분이 또 다른 분한테 수업 듣고 안다고. 자, 갑이 을이라는 재단법인이 장학사업을 잘하니까 갑이 자기 부동산을 출연한 거 출연. 그럼 갑이 부동산을 을 재단법인에 증여했죠. 이때 갑이 증여한 갑과 을밖에 없어요. 그러면 증여한다는 말만 하면 을 재단법인 앞으로 부동산 넘어가느냐 등기해야 되냐 입니다. 등기 필요 없다 필요하다. 등기 필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함부로 상담하지 마시라고. 법률행위니까. 여기는 재단법인을 뭐 하려고? 설립하려고 하니까 지금 재산이 없으니까 재산 없는 재단법인이 황당하니까 이때는 두 사람 사이에 등기 필요 없다. 이건 제가 강했지. 이건 있는 재단법인에다가 증여하면 법률행위가 반드시 뭐하라? 등기하라.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건데 저는 이걸 강의한 건데 딴 사람한테 상담도 또 엄청 해가지고 이 부동산 안 줘도 아무런 문제 안 된다고 상담해가지고 거기서 깨지고 학원 찾아와서 저한테 왜 이상한 거 가르쳐줬냐고. 제가 뭘 이상한 거 가르쳐줬어요. 저는 이거 가르쳐줬는데. 그리고 와서 그 사람 와서 설명 듣더니 한 15분 저기서 설명 딱 듣더니 그 사람이 제가 죄송하다고 갖고 그 학원 수강생 그 다음 날부터 학원 안 나왔어요. 제발 이상한 상담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는 답 맞히는 것만 신경 쓰면 됩니다. 그것만 그렇게 아시고 그 아래 네모 3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 이 앞에 프린트로 다 정리했습니다. 하나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 간단합니다. 자, 이 전주 했던 거 우리 갑에 땅 샀다. 땅 샀는데 등기를 안 했다. 그럼 당연히 소유권은 취득했다 못했다. 근데 물건은 넘겨받고 농사 짓고 있다. 점유하고 있죠. 점유는 부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하다 했었죠.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또 팔았다. 토지 매매했다. 을한테 등기 없죠. 그럼 병한테도 등기 있다 없다. 등기 없습니다. 그럼 병도 소유권은 취득 못했죠. 근데 점유는 하고 있죠. 점유는 부당하다 정당하다. 을의 정당한 점유를 돈 주고 샀죠. 정당하다. 그래서 이 전축은 다 했어요. 따라서 이때 이 사람들 을과 병 등기 안 했죠.
근데 돈 다 주고 부동산 샀죠. 이런 사람들을 뭐라 부른다?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 취득자. 이겁니다. 그럼 등기 없으니까 1번 목차 간단하죠. 1번 소유권 취득했다 못했다. 못했다. 뒤로 넘기시면 2번 목차. 점유는 부당하다 정당하다. 정당하니까 무려 10년간 5번 갑은 을이나 병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당한 점이니까. 그러면 이제 3번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을은 갑한테 땅 샀는데 아직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죠.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청, 물권이 없는 사람이 행사하면 뭐? 채청. 아직 등기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물청 채청. 채청. 그래서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이에요. 그럼 3단계 정리하십니다. 그러면 채청이니까 원칙 1단계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이니까 원칙은 10년에 소멸시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2단계 가야 되는데 2단계 가기 전에 소멸시효라는 제도는 5,000년 전에 로마법도 내려온 제도인데 권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게으름 피면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에 잠자는 자는 보호한다 보호하지 않는다. 보호하지 않게 해서 법이 권리를 뺏어가 버린 게 소멸시 제도입니다. 그러면 1단계가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 채청이니까 원칙은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2단계 다만 매수인이 그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서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이 매수인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다 아니다. 그럼 권리에 잠자는 자가 아니니까 매수인이 점유 사용할 때는 이거 채청이지만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세 번째 3단계 을이 병한테 토지 팔았죠. 처분하고 점유도 넘겨줬죠. 그러면 더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 행사했죠. 이때도 소멸시에 안 걸려요. 그럼 다시요. 1단계 매수인의 이전 청구는 등기 청구는 채청이니까 소멸시에 걸린다. 근데 매수인이 점유 사용하고 있다면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3단계 더 적극적으로 권리 행사로서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해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려면 지 앞으로 등기해야 되죠. 등기는 누구한테 남아있다? 갑. 그럼 병이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한다. 당연히 된다 안 된다? 병은 물청 채청. 채청이니까 법률관계 맺지 않은 사람한테는 행사할 수 없다. 병은 누구한테? 을. 근데 병이 지금 점유하고 있죠. 그럼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을이 병한테 처분하고 승계했죠. 이것도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면 병은 소유자 갑한테 직접 청구는 못하는데 채권자 대권은 행사할 수 있다. 그게 3번. 3번 10줄이 되니까 너무 기니까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4번 등기청권. 자 여러분 등기청권이 채청인 경우에는 자기랑 법률관계를 맺은 사람한테만 행사할 수 있고 그리고 원칙 10년의 소멸시에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 근데 물청이라면 자기랑 법률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한테도 행사할 수 있고 소멸시에도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린다. 두 개 차이가 엄청나니까 이게 항상 등기청권 나오면 물청인지 채청인지를 연구해야 돼요. 네, 오른쪽에 양가로 1번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 목차가 별로 안 좋은데 자 여러분 이거 우리 갑한테 부동산 샀죠. 법률 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소유권 이전 청권 물청 채청. 채청에서 1번은 뭐? 채청. 2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자 갑이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어요. 그럼 갑한테 뭐가 있다? 소유권. 근데 을이라는 놈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 위조해서 지 앞으로 등기했다. 이 등기는 당연히 무효죠. 그럼 실제 소유자는 누군데? 등기부상 누구 앞으로? 을. 그러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죠. 이때 갑이 등기 청구하면 당연히 물청 채청. 물청. 그래서 양갈 2번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땡땡 뭐? 물청. 3번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다음 주 하죠. 취득시의 경우 물청 채청 채청. 뒤에 4, 5, 6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청이고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청이죠. 그러면 4번 환매권, 5번 임차권은 둘 다 채권이죠. 그럼 이것들은 물청 채청 채청. 6번은 법정 다음에 세 글자 뭐? 지상권은 영익
물권. 그러니까 채청, 물청. 그들은 4, 5, 6은 큰 의미가 없고 그 아래 2번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조건이 있죠. 그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기 안 했지만 이미 하나는 써놨죠. 땡땡 채청, 물청 써놨죠. 물청인데 그 중에 오로지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는 물청입니다. 소유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갑이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등기도 있고. 근데 이 갑의 부동산을 을이란 놈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지 앞으로 등기 이주해서 등기했다. 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 등기는 공신력 있다 없다? 우리 병한테 팔고 병이 등기했다. 백날 선이라도 이 등기도 무효죠. 병이 정한테 팔았다. 역시 정도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여전히 갑의 거죠. 그럼 갑은 정한테 당연히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여러분 등기 말소가 나오면 항상 이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 청구권 214조예요. 근데 일반인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법원이 무슨 큰일하는 줄 알고 있는데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해줘요. 그럼 법원에서 갑이 지금 누구 등기 말소해달라고 그랬죠? 정. 그럼 법원은 진짜 정 등기만 말소해줘요. 그럼 정 등기 말소되면 누구 등기 살아나죠? 병. 그럼 갑은 땅 찾아오려면 또 누구 등기 말소해야 된다? 병 거 말소하면 또 누구 살아난다? 을 거. 칠판이 좁아서 3사람 10명이면요 10번. 그러면 땅값보다 소송 비용이 더 많이 깨져요. 그럼 이걸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되겠죠. 법에 규정 없지만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우리 이제 판례가 그러면 감리가 현재 무효인 등기 가지고 있는 그 정한테 바로 가서 내가 진정한 소유자니까 나의 진정 이게 빠지는 거예요. 진정 등기 명의. 진정 등기 명의를 회복했으니까 너 나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해줘. 이걸 하는 겁니다. 역시 214조. 소송 몇 번 한다? 한 번 하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갑한테 권리구제를 용이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정명예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등기 말소도 민법 몇 조? 24조. 진정명예도 몇 조? 214조.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은 설명 안 드렸는데 이거는 암기하자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책을 읽거나 문제 풀 때 무조건 등기 말소가 가능하다 나오면 무조건 무엇도 가능하다? 진정명예복도 가능하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써먹어요. 등기 말소가 가능하면 진정명예도 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하면 보통 갑이 소송 이겨요. 이거 매매로는 다 소유권 취득 못하죠. 갑이 소송 이기는데 딱 하나 소송이 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람이 매매로는 소유 취득 못하는데 무효등기로도 등기부 취득시효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가 돼버리면 갑이 져버려요. 갑이 졌다는 말은 법정에서 갑한테 민법 몇 조의 권리를 인정 안 한 거죠? 14조. 그럼 이것도 민법 몇 조죠? 그럼 갑이 정한테 소송해서 등기 말소 청구해서 졌는데 또다시 갑이 진정명의를 청구하면 법원은 판사는 기분이 좋다 나쁘다? 나쁘다. 여기 졌죠?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같이 해야 됩니다. 똑같은 소송이니까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한 번 지면 이것도 집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진정명예복은 물청이라고 그랬죠? 물청 중에서 누구만 행사한다? 소유자. 그럼 갑은 이미 지 앞으로 위조되기 전에 등기가 돼 있었죠? 이 사람이나 거의 대부분 갑 다시 상속인은요? 아버지가 저 상태에서 사망하시면 상속인 앞으로는 등기된 바가 한 번도 없죠. 그래도 아버지 소유권 상속받았죠. 그럼 얘도 진정명의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시험 문제가 채권자가 진정명의 회복을 청구한다. 죽었다 깨나도 된다는다. 안 됩니다. 제한 물권자도 안 돼요. 오로지 누구만? 오로지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소유자만. 그래서 거기 2번의 양가로 2번 요건 진정한 등기 명예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하고 이미 앞에다가 여러분이 그냥 동그라미 1을 써놓으십니다. 동그라미 1.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칠판의 갑. 그다음에 있었거나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이 사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 99.9% 다 상속인. 상속인. 그래서 진정한 소유자거나 상속인만 행사할 수 있다. 되고 3번의 마지막 줄 두 청구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 배제, 방해 제거 청구로서 그 법적 근거 몇 조? 214조.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다. 다음 페이지. 따라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소 중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으면 진정명예복도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그렇게 정리하시고, 그 박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등기의 효력 요건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던데, 여러분 법률행위로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려면 뭐하라? 등기라. 그럼 등기에만 물권의 효력이 발생하죠. 그러면 A의 토지인데 갑이 이걸 사서 등기했어요. 그럼 등기하면 갑한테 토지 소유권이 발생하죠.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갑의 건데 갑의 부동산을 을이 등기를 몰래 위조했다. 등기를 위조했다는 말은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했다는 말이에요. 갑의 등기를. 그럼 갑의 등기가 불법 말소된다 하더라도 갑은 소유권 상실한다 안 한다? 그 말은 등기는 물권의 효력 전속 요건이다 아니다? 전속 요건이면 등기 말소하면 물권도 사라져요. 근데 사라지지 않죠. 그래서 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인지 전속 요건은 아니다. 그럼 저 갑의 등기가 불법 말소돼도 갑은 소유권 상실하지 않죠. 그럼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그 권리가 소멸했다고 추정된다. O다 X다. X죠. 이걸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신고를. 등기가 불법 말소돼도 여전히 권리가 뭐 한다고? 존속한다고. 불법 말소된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권리대로 추정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 다음에 등기가 불법 말소되면 이제 나중에 말소 회복 등기할 수 있죠. 근데 갑이 회복 등기 기간 내에 회복 등기를 못했어요. 못하면 그때는 물권 존속한다 소멸한다? 회복 등기 기간 내에 회복 등기 못했다. 근데 물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불법 말소되면 회복 등기를 하든 안 하든 그 기간을 지켰든 안 지켰든 절대로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복 등기 내 기간 말소 회복 등기 못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갑이 적법한 권리로 추정된다. 그래서 거기 더보기 1번이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2번 소유권 이전 등기가 형식적으로 확정된 판결에서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취소가 됐다면 결국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부적법하게 즉 불법 말소된 것이므로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자는 여전히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된다. 183페이지 183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니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자, 그 회복 등기가 맞춰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 명의는 여전히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하시고, 177페이지 돌아오시면 양가로 3번에 이중으로 격려된 소유권 보조 등이 있는데, 자, 등기법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등기의 대원칙 등기법의 대원칙 중 하나가 하나의 부동산에는 등기용지가 몇 가지? 한 가지죠. 이게 1부동산 1등기용지 원칙이죠. 그럼 등기용지가 2개면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입니다. 자, 갑이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는데 XY 보존 등기가 2개가 됐더라. 여러분 보존 등기가 2개 됐다는 것은 등기부가 몇 개? 2개란 말입니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없애겠죠. 등기 명인이 다른 사람이다 한 사람이다 한 사람 동일인이죠. 이때는 무조건 안 따집니다. 무조건 선등기만 유효입니다. 그럼 후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뭐 간단한 할 수 있는데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을이
갑한테 돈 다 주고 부동산 샀다. 그러면 법률이니까 이전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죠. 뭘로 이전 등기가 되죠? X로. 근데 Y로 이전 등기했다. 그럼 돈 다 주고 사더라도 이 등기 유효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있다 없다?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을이 알았다면 다시 갑한테 X로 이전 등기 청구하면 되죠. 근데 거의 대부분 몰라요. 모르면 이제 을이 병한테 팔면 등기는 공신력 없죠. 병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병 정무 다 소유권 취득 못해요. 다 등기도 다 무효입니다. 그럼 갑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될 확률이 높은데 갑이 죽었다. 그럼 갑의 상속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 갑에 사는 채권자가 채권자들 행사해서 이거 가지고 X를 기초로 A한테 이전 등기가 넘어갔다.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이건 유효면 여기서 이제 알파벳 A, B, C, D 넘어가 버리면 얘는 다 등기는 다 무효 유효? 유효. 이중 보존 등기는 한번 소송 붙으면 방청석에 이해 당사자들이 엄청 많아요. 많아가지고 긴장하고 있다가 알파벳 승하면 얘네들 만세 부르고 나가고 그 다음부터 이제 난리 나죠. 또 물은 너 왜 너 남의 거 팔았어? 너 왜 남의 거 팔았어? 왜 너 남의 거 팔았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싸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등기 명인이 동일이면 무조건 무슨 등기면요? 선등기. 그럼 이 사람들은 돈 다 주고 샀죠? 실체관계에 부합합니다. 그래도 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매매로는 소유 취득이 안 돼요. 안 되니까 이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무가 법을 잘한다고 그러면 좋다. 등기에 공신력이 없어서 내가 매매로는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 알겠다. 그러면 다만 내가 등기하고 10년 이상 평원 공인하게 점했으니까 나 등기부 취득시 할래. 이건 된다 안 된다? 될 수가 없어요. 왜? 자, 등기부 취득시는 무효 등기라도 상관없어요. 실무상 거의 100% 무효 등기로 하는 겁니다. 다만 이중 보존 등기나 그에 기초하여 무효가 된 등기로는 등기부 취득시도 안 돼요. 왜요? 이걸 유효라고 봐버리면 유효 등기 하나 있죠. 하나 있죠. 또 유효 등기 있다. 그럼 몇 개? 두 개. 하나의 부동산에 등기용지 두 개. 이걸 맡겨서 이중 보존 등기 기초에서는 등기부 취득시도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그다음에 이게 아니고 등기 명인이 서로 다르더라. 즉 부동산인데 이게 X로 X 보존 등기가 갑 앞으로 돼 있다. 근데 이걸 을이 샀다. 그럼 을이 사면 지 앞으로 뭐 해야 되죠? X를 기초로 이전 등기 되죠. 근데 또 Y라고 보존 등기 해버렸다. 실수로. 그럼 등기부 몇 개? 두 개. 그럼 하나 없애야 되죠. 이때도 우리 판례 간단합니다. 이때도 원칙은 무슨 등기만 유효? 선등기. 다만 이때는 선등기가 원인 무효라면 예외적으로 후등기가 유효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차이점이 등기 명인이 동일이면 무조건 무슨 등기만? 선등기. 등기 명인이 다르면 원칙과 예외죠. 원칙은 선등기가 유효인데 선등기가 무효라면 후등기가 유효될 수 있다. 이 말은 선등기가 무효가 아니라면 유효란 말이죠. 그럼 후등기는 매수인 앞으로 등기했죠. 그래도 유효 무효? 그러면 또 역시 을병정무 같다. 아무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갑의 자식이 이걸로 또 A, B, C 가버렸다. 그럼 다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이중부조 등기.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반가로 1번 등기 명인이 동일인 경우죠. 먼저 한 등기가 유효하고 뒤에 한 등기는 효력이 없다. 따라서 뒤에 행해진 보존 등기에 터잡아서 이루어진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 실체관계에 부합 여부를 가릴 것 없이 무효다. 자, Y로 기초로 등기하면 이 등기들 다 유효 무효? 무효입니다. 반가로 2번 등기 명인이 동일인이 아닌 경우. 자, 책을 잘 이상 써놨는데 동그라미 1번 보존 등기 명인이 동일인인 경우는 달리 D된 등기가 언제나 무효인 것은 아니다. 다만 먼저 이루어진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면 D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비록 그 부동산의 매수인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즉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하시고 260페이지 가십니다. 260페이지 가시면 파란색 2번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죠. 거기 반가로 1번 소유자로
등기한 사람은 적법 유효한 등기를 마친 자일 필요는 없고 무효 등기를 마친 자라도 상관이 없다. 즉 무효 등기로도 등기부 취득 시효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실무상 거기 그렇게 해요. 근데 그 아래 반가로 2번 1부동산 1용지주의한 제한이 있다. 즉 무효인 이증 보존 등기나 이해타 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 시의 완성을 주장할 수가 없다면서 이중 보존 등기로는 등기부 취득 시효도 안 된다. 정리하시고. 그럼 여기 여러분 이중 보존 등기하면 여기 을병정무는 돈 다 줬는데도 등기가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여기 을도 마찬가지. 을병정무도 돈 다 줬죠. 그래도 무효입니다. 이제 공부할 때 이거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우리 판례는 등기할 때 뭐 절차가 잘못됐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다 등기를 유효로 봅니다. 근데 실체관계에 부합에도 무효인 등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있긴 한데 여러분 시험 보면 딱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실체관계에 부합에도 무효.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아닌 나머지는 실체관계에 부합한 등기는 무조건 유효하다. 그리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돈 주고 물건 샀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 이미 봤죠? 이중 보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유효다 무효다? 돈 다 주고 물건 샀죠? 그래도 무효. 또 하나는 이 전주에 봤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중간 생략 등기하면 허가를 받든 안 받든 돈 다 주든 안 주든 무조건 뭐다? 무효. 그래서 토지거래가 플러스 중간생략 등기 이 두 개는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입니다. 그럼 저게 아니면 나머지 모든 건 다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나중에 굉장히 많이 써먹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두시고. 그럼 저 칠판 보십니다.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을이 사요. 을이 사는데 갑이 부탁합니다. 저기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먼저 돈 좀 다 넘겨주면 나중에 등기 넘겨줄게. 을 오케이. 갑한테 돈 다 줬어요. 그 다음에 등기 넘겨주라는 날짜에 갑이 전화도 잘 안 받고 갑이 오늘 내일 망한다는 소문이 돌아요. 그럼 갑이 망해버리면 을은 돈 다 줬지만 물권자 채권자? 채권자. 그러면 집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배당차 가도 돈 못 받아요 거의. 을이 안 돼. 평생 모은 돈 뺏길 수는 없어서 갑의 집을 등기를 위조해서 지 앞으로 등기를 해버렸습니다. 등기 위조해가지고. 그럼 당연히 이 등기는 무효다 유효다? 30초 전에 정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실체관계에 부합해도 무효 등기는 이 두 가지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은 돈 주고 물건 샀다는 말이죠. 을 돈 줬다 안 줬다? 시험 문제. 갑의 토지 뭐 건물 똑같이 을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등기 위조했다. 등기했다. 이 등기 유효 무효? 위하고 아래 차이점은 뭐 하나뿐이죠? 돈 주고 물건 샀다 이겁니다. 이때는 위험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아무런 말 없이 등기 위조 나왔다. 그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 근데 등기 위조가 나오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말이 나오더라. 그럼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다. 물론 어른 당장 이 집에 살 수는 있다 없다? 어디 갔다 와야 되죠? 어디? 깜빵 갔다 와야 되죠.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한 것과 형법상 범죄가 된 건 다른 문제예요. 얘는 죄책이 5가지예요. 사문서 위조죄, 위조 및 동행사죄, 공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 공정증서 원본 불실기재죄. 항상 위조죄는 죄책이 엄청 많아요. 근데 깜빵 갔다 나온다 하더라도 나올 때 얼마나 뿌듯합니까? 뭐는 지켰다. 집은 지켰으니까. 실제로 이런 사건이면 깜빵도 잘 안 보내요. 안 보내고 벌금형 때려요. 벌금형. 그럼 벌금형 500이나 1000 맞는데 이 500을 맞아야지. 500 맞고 5억짜리 집을 지켜야지. 나는 평생 법을 지킬 거야. 법을 지키면서 서울역 사래 그러면 그러니까 500 벌금 맞고 집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실체관계 법하면 유효하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178페이지 4번에 반가로 1번 위조된 등기 신청서에 있어 경유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지라도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무효다, 유효하다, 유효하다. 그 표현 엄청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도.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 등기의 실질적 유익권에서 중간 생략 등기 세금 탈루 투기 목적으로 중간 생략 등기 많이 하죠. 우리 갑에 부동산 샀다. 다시 병한테 팔았다.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려면 우리 지하프로 이전 등기에서 취득세 내야 되죠. 다시 병한테 지등되면 양도세 내야 되죠. 그게 싫어서 갑이 을한테 등기 서류 받고 백지 임장을 받은 다음에 지하프로 등기하지 않고 병합으로 등기를 넘기는 거. 그러면 의뢰 등기가 생략됐죠. 이게 중간 생략 등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이걸 막아놨죠. 그렇다 하더라도 효력 규정이다,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 그래서 등기되면 이 등기는 무효, 유효, 유효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179페이지 반가로 2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규제 있죠. 땡땡 무슨 규정? 단속 규정. 그래서 깜빵 가더라도 등기는 유효합니다. 그럼 등기되면 간단한데 등기가 안 됐다. 안 됐을 때 병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등기가 안 된 경우 등기하는 방법. 자, 지금 이거 단속 규정으로 했으니까 갑을 간의 매매나 을병 간의 미등기 전부도 매매 계약 자체는 무효다, 유효다. 유효하면 권리 의무 발생하죠.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갑돌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다. 병도 을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역시 을도 병한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상태인데 아직 갑을병 3자 합의가 없는 상태다. 이때 병이 지하프로 등기하는 방법이 뭐냐? 하나하나 다 했습니다. 병이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한다. 병하고 갑하고는 계약을 맺은 바가 없죠. 그러면 병이 물청을 가지고 있다면 행사할 수 있겠지만 병은 지금 매매하고 아직 등기 안 됐죠. 병이 가진 건 물청, 채청 안 되죠. 중간 생략 등에서 최종 매수인이 갖는 이전 청구는 채청이다. 이거 자체도 기출문제입니다. 채청 안 됩니다. 그러면 직접 안 되면 항상 간접 연고라고 그랬죠. 간접 채권자 대의권은 된다, 안 된다. 이거는 국가가 이익이다, 손해다. 병이 채권자 대의권 행사한다는 것은 갑한테 너 빨리 누구한테 등기 넘겨? 을. 그리고 을한테 등기 넘어오면 을 너 나한테 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을 등기면 나타나죠. 그럼 취득세, 양도세 안 내리다 그랬으니까 가상금의 벌금까지 국가 유리하니까 이건 판례가 무조건 허용합니다. 그러면 이 방법이면 을이 오히려 손해요. 그래서 을이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채권 양도라는 제도를 찾아냅니다. 민법 450조. 채권을 양도하면 바로 넘어가는데 다만 채무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무자한테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 내지 동의받아야 돼요. 대항 요건. 그러면 간단한 게 을이 갑한테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다. 근데 아직 변제기가 한참 남았다. 근데 을이 급전 필요하다. 그럼 을은 병한테 채권을 팔 수 있다, 없다? 1억짜리 9,500 팔 수 있어요. 채권 팔면 이건 무슨 행위? 채권은 팔면 유체분이 아니죠. 팔면 권리가 병한테 넘어가요. 앞으로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처분행위 준물권행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갑은 이 사실을 안다, 모른다? 모르는데 병이 갑한테 달라면 갑은 안 주죠. 그래서 이 병이 갑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본래 채권자 을 있죠. 이 사람이 갑한테 통지하든지 야 내가 너한테 갖고 있던 채권 병한테 팔아서 이렇게 통지해 줍니다. 통지해 주면 갑이 할 수 있죠. 그럼 이제 병이 변제기에 갑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답니다. 근데 병이 통지하는 건 의미 있다, 없다?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이 통지했더니 갑이 잠깐 기다려 하면서 을한테 알아봤더니 을이 팔았대요. 그러니까 갑이 알아서 확인했어. 내가 변제기에 너한테 돈 줄게. 이래 되면 이제 이걸 받아냈으면 병이 갑한테 나중에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통지나 승낙 둘 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제도를 을이 알아요. 그러니까 을이 자 여기 을이 가반대 갖는 건 소유권, 이전청권, 물권, 채권. 그래서 을이 실제로는 병한테 땅을 팔면서 이 땅을 팔면서 계약서에는 을이 갑한테 가는 이 등기청권 이걸 판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을이 갑한테 통지합니다. 내가 너한테 갖고 있던 등기청권 병한테 팔았어. 그럼 우리 민법 이거 인정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넘어가면 병도 좋은 거 알았으니까 지 앞으로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병도 정한테 또 등기청권 팔고 갑한테 통지하고 정은 무는 기 쭉 되다가 마지막 K다. 그러면 중간에 열댓 명 사라져버리고 갑에서 K 앞으로 등기가 넘어버려요. 그럼 중간에 열댓 명한테는 세금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막아야 돼요. 막아야 되는데 문제는 법 자체가 채권 양도를 인정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판례가 말도 안 되는 논리지만 이상한 논리를 제기한 게 일반적인 채권 양도라면 통지하거나 승낙받거나 둘 중에 하나 아무거나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사람들은 밀접한 협력관계 있으니까 이거는 을이나 병이 갑한테 통지하는 건 절대 안 되고 반드시 최초 매도인 갑에 뭘 얻어라? 승낙. 갑의 동의. 갑의 동의를 얻어야만 병이 갑한테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무상 갑은 동의해 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줍니다. 갑은 지는 팔 때 1억 팔았는데 K 이쪽 가면 한 7, 8억 돼요. 그러니까 동의를 안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 탈루를 막아보자 이겁니다. 그럼 결국 삼자 합의가 없으면 을이 세금을 탈루할 쉬운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하려면 세금을 탈루하려면 삼자 합의라는 겁니다. 삼자 합의가 딱 됐다. 그러면 목소리가 커진다 커질 일이 없다. 그러니까 국가 입장은 뭐냐면 복잡하게 우리가 개입할 여지를 두지 말고 투기하더라도 우리가 모르게 하면 넘어가겠다 이 말이에요. 투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모르게 하라. 삼자 합의에서 조용히 하라는 겁니다. 그럼 삼자 합의하면 병이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는데 삼자 합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원래 갑은 병한테는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다만 갑이 태클 걸지 않고 알았어 내가 그냥 너한테 넘겨줄게 이런 약한 의미가 있는 거지. 삼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갑하고 병하고 또 따로 토지 매매 계약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래서 삼자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한다 안 한다? 갑과 병 사이에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해요. 새로운 계약이 없어요. 그냥 등기만 편의상 넘겨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돼버리면 기존의 갑을 계약, 기존의 을병 계약이 다 깨져요. 근데 새로운 계약으로 인정 안 됐으니까 기존 계약은 깨진다 살아있다? 살아있죠. 그러면 기존의 권리가 그대로 살아있어요. 을은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고 갑한테 대금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십니다. 그러면 삼자 합의에서 병이 갑한테 직접 이전 등기 청구하니까 갑이 알아서 넘겨주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을이 마음이 바뀌었다고 야 너 나한테 등기 넘겨하면 갑은 누구한테 등기를 넘겨야 된다? 을한테 넘겨야 됩니다. 안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 다음에 삼자변 다음에 병이 갑한테 등기 해달라고 그러니까 갑이 알았어 넘겨줄게.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너 땅 얼마에 샀니? 병 10억. 이 말을 듣는 순간 갑이 기함합니다. 자기는 2달 전에 5억에 팔았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연락하죠. 야 해도 너무하지 않냐? 1억만 더 써. 1억 더 안 쓰면 등기 안 넘겨주려 하는 겁니다. 그럼 갑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겠다 하더라도 을이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 청구 소송하면 소송은 누가 이기죠? 을이. 이기는 게 이기다 손해다. 이기면 등기돼요. 그럼 또 취득세, 양도세, 벌금, 가산금. 그래서 을이 눈물 먹고 1억층에 합의합니다. 그럼 이 합의도 무효다 유효다? 유효한 매매계획에 의한 합의죠. 그러면 삼자 합의했다고 병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하더라도 갑은 야 을이 나한테 1억 더 줘야 내가 너한테 등기 넘겨주지 당당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삼자 합의도 새로운 계획 아니니까
기존 계약 살아있죠. 그럼 기존의 계약 당사자들은 액수를 올리든 깎든 계약을 없애든 지네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합니다. 그럼 갑거리 만나서 계약을 합의해져 있다. 이것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해요. 따라서 또 병이 3자 합의했으니까 딱 넘겨. 갑 어제부로 을과 계약 쪽 냈거든. 그래서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을한테 전화해. 당당히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게 이거. 통지로는 절대 안 된다고 이거 이 두 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아시고. 근데 이러한 논의들은 이러한 복잡한 논의들은 아직 등기가 안 된 경우 이때한 논의형입니다. 그럼 이미 3자 합의가 있든 없든 이미 등기가 됐다. 등기가 된 경우 이 등기는 무조건 무효 유효? 유효죠. 돈 다 주고 물건 샀죠. 실체관계법에서 유효해요. 그래서 3자 합의가 없이 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합의 나중에 3자 합의가 없다는 이유로 병한테 등기 말소 청구하고 또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다만 이런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졌는데 그 땅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있는 땅이더라. 그럼 무조건 뭐 무효. 허가를 받아도 뭐 무효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책에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 거기 보시면 178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있죠. 아 하나 안 봤구나. 그 다음에 3자 합의라는 건 세 사람 다 합의해야 되죠. 갑을 합의 있어야 되죠. 또 누구하고 누구도 을병. 그럼 3자 합의 끝났다 안 끝났다? 누구하고 누구도 갑과 병도 합의해야 되죠. 그러면 3자 합의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178페이지 제일 아래 동그라미 2번 빠른 속도로 봅니다.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없는 때, 즉 3자 합의가 없으면 최종 양수인병은 최초 양도인갑에 대해서 자신에게 직접 이전 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는 없고 중간자인 을을 뒤에서 을에게 이전 등기한 것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6글자 채권자 뭐 대의권. 3번 중간 등기 생략에 합의가 있으면 즉 3자 합의가 있으면 최종 양수인병이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그 소유권 이전 채권을 행사할 수 있죠. 이때 3자 합의가 있으려면 세 번째 줄 중간 앞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사에도 중간 등기 생략에 합의가 필요하다. 반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중간 생략 등기에 합의가 있다고요. 위에 갑과 병 사이에 새로운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갑을 및 을병 사이에 각각의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다. 따라서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채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니다. 거기 1번의 6번째 줄 제일 앞에 쉼표 다음에 또한 있죠. 중간 생략 등기 합의도 당사자는 매매대금을 인상할 수 있으며 갑은 그 인상된 매매대금이 지급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병명의 이전 등기 거절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중간 예컨대 갑을이 계약을 합의로 해지한 경우에는 갑은 병명일에 이전 등기 음행을 거절할 수 있다. 계약 쪽낼 수 있죠. 뒤로 넘기시면 동그라미 2번 중간 생략 등기가 이미 이루어졌다. 그러면 3자 합의 있든 없든 무조건 뭐하다? 유효하죠. 무조건 유효. 실제적인 법하니까. 근데 그 아래 동그라미 3번 토지거래가구에서 중간 생략 등기 있다. 무조건 뭐다? 허가 받아도 뭐다? 무효. 동그라미 4번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 두 글자로 바꾸면 뭐다? 채권. 채권 양도 나왔죠. 자 여기 책에 빠졌는데 이 말이 빠졌어요. 무조건 이 말이 들어갑니다. 통지 크게 통지 오다 X다. 갑의 승낙이나 동의가 있어야만 병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갑한테 통지에 따른 사유만으로는 이전 등기 청구할 수가 없다. 12년간 정답으로 딱 3번 나왔는데 셋 다 이거에 다 통지. 그래서 을이 갑한테 통지하면 병은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나옵니다. 무조건 통지 오다 X다 X. 통지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는
이 두 가지 아니면 돈 주고 물건 사면 실체관계에 부합하죠. 그럼 다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그래서 여러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책에 지금 판례가 빠졌으니까 그냥 간단히 쓰는 겁니다. 자, 갑이라는 어르신이 있다. 갑 다시가 자식이다. 자식은 서울 살고 아버지는 원주 살고 있다 이겁니다. 원주 사는 아버님이 사망하셨다. 뭐 시골집이라면 몰라도 아파트는 굳이 뭐 보존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럼 이 자식 입장에서는 원주 있는 아파트는 필요 없죠. 팔아요. 갑다시가 을한테 팝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려면 갑다시 앞으로 무슨 등기하고 상속 등기. 그럼 상속세 내야 되죠. 또 을한테 팔았죠. 그럼 을한테 등기 넘어가면 양도세 내야 되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팔지 않죠.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판 것처럼 꾸밉니다. 그래서 아버지에서 바로 을로 등기 넘어갑니다. 그럼 이 등기 유효 무효? 고민하면 안 되죠. 돈 다 주고 샀다니까요. 실체관계 부합에서 유효하다. 물론 걸리면 세금탈로 처벌받겠지만 그럼 별개 문제고 등기는 유효하다. 근데 이거 세무조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국세청 직원도 이렇게 해요. 아주 재수없는 특별한 기관 아니면 잘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하시고 이거 말고 소규모 건축업자 갑이 건물 신축했다. 그럼 이걸 팔려면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지 앞으로 무슨 등기하고 보존 등기하고 팔았으니까 을한테 이전 등기하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갑 을한테 찾아오면 이렇게 많이 팝니다. 저기요, 이게 지금 뭐 3억짜리인데 당신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하면 내가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보존 등기하면 2천만 원 깎아주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을 오케이 해서 사서 지 앞으로 보존 등기했다.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아, 고민하면 안 된다고. 돈 주고 물건 샀다고. 그럼 유효하다고. 그래서 이 갑의 보존등기가 생략됐죠. 이건 여러분 보존등기가 지금 두 개 다 하나다. 이중 보존등기 아니에요. 지금 등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 실체관계 부합하죠. 유효합니다. 그러면 갑의 보존등기가 생략됐죠. 이걸 뭐라 부른다? 모두 생략등기. 앞 페이지 179페이지 4번에 동그라미 1번 있죠? 4번에 동그라미 1번 보존등기에 생략 나왔죠? 땡땡 뭐라고? 모두 생략등기. 대가리 모두 생략등기. 그럼 다 유효하다 이겁니다. 이렇게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